오늘 2부 첫 인터뷰는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택시 얘기입니다. 택시. 서울의 택시 요금은 전국 택시 요금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마 전국의 시민들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이죠. 그리고 142m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유인 즉슨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정작 택시기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측과 아니다,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측,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판단해보죠. 먼저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이우진 기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개인 택시 이우진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택시 한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예.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국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요. 예.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버스 요금, 짜장면 등 다른 물가가 10배 이상 올랐을 때 예. 택시 요금은 차별적으로 5배만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와 같이 20위권인 일본하고 영국 택시는요. 예. 최저임금으로 2km를 주행하는 데 비해서 예. 우리나라는 8km나 주행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즉 법인 택시의 경우는 12시간 근무 시에 봉급을 포함한 월 수입이 평균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요. 예, 개인 택시의 경우는 부재가 있어서 이틀에 3일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법인 택시보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법인 택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시간 근무하시면은 200에서 250 평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있을 테고 이제 산업금 내고 나머지 부분 가져가시는 거 다 해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는 아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체제다 이러셨어요. 예. 그럼 평균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은 천차만별이긴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잡힌 게 있습니까? 통계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 회사 택시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시거나 체력이 또 이게 변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우리 이우진 기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근무를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16시간, 18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 힘든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16시간씩? 예.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치를 넘어가지만. 예. 저도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예. 학비로 한 200여만 원 지출되고. 나머지 150만 원 가지고 이제 4인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사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한다. 그래서 350 벌어간다. 예. 그거 병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로로 인해서 예. 당뇨병이 왔어요, 저한테. 아이고. 예,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평균을 내면은 한 17,000원, 15,000원, 17,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균 시간당.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좀 올려달라 이 말씀. 근데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사님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택시 회사 측은 이미 흑자를 상당히 내고 있다. 기사들한테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올려갖고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방식 말고 회사와 기사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 낮다고들 그러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요금 올리면 이용자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요금이 적게 오르니까 예. 정비비, 인건비, 차량 가격 상승분 이런 거 계산해서 회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72,000대예요. 전국적으로요?
아니요, 서울에. 서울시만 7만 2천 대? 예, 서울시만 7만 2천 대고 전국적으로는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예. 다른 나라는 수도 인구 600만에서 800명당 한 15,000대에서 2만 대 정도 택시를 가지고 있고요. 예. 도쿄는 한 1,300만에 5만 5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되면서도 7만 2천 대가 공급돼서 이게 초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금을 올려버리면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모두한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고통이 다 오는 거거든요. 요금을 올렸을 때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등 이런 법인 택시나 일부 개인 택시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택시를 3만 6천 대 정도 감차하면서 단계적으로 물가 인상률에 맞게 올려주시면 승객이 조금 이렇게 덜 타시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방법은 요금 인상하면서 동시에 택시 대수는 줄인다. 예. 그러면은 7만 2천 대를 3만 6천 대까지 줄이면서 요금은 올리는 방식. 그러면요, 기사님. 이제 기사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도 적자가 나고 있고 대중교통도 버스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 금액이 두 이동수단 합쳐서 한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택시가 감차하면서 거기서 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런던이나 뉴욕처럼 심야 지하철을 만들면 그렇게 되면은 실제 서민들한테는 24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끊겨서 택시 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라. 예.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타지 못하시는 승객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커버가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꽤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금으로 해결이 될 거다. 예. 6천 원이 됐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사님께서는 요금 인상과 감차가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개인 택시 하시는 이우진 기사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데 더 감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정광주님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세탁소 하시는 3187님은 저희는요, 부부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400 못 벌어요. 아이고. 예. 기사님들만 어려운 거 아니다. 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이제 시민들, 고객 입장에선 들어오는데 기사님들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도 계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사명 정책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이사명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면 요금 인상에 전부 다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아니에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택시 요금 올리면 일단 공공재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일단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 그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산악금만 몽땅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요금 올라가면 지금 회사에다가 매일 내야 되는 산업금 그게 올라갈 거다? 당연히요. 지금 산업금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사업주들이잖아요. 법인 택시 사업주들. 법인 택시 사업주들은 이 산업금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예. 경영이 악화됐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산업금을 올려서 또 매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요금 인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업금이 지금 얼마나 돼요, 위원장님?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2017년 3월에 서울시에서 그 용역 결과를 줬어요. 요금 인상 요구 때문에. 그때 이제 발표된 것이 하루 주간 야간이 있는데 12만 7천 원 주간에는 야간에는 15만 원을 입금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사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15만 원을 벌려면 그 용역 결과에서 1시간당 법인 택시 노동자들이 15,000원을 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9시간, 10시간 일해야 겨우 산학금 채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10시간 이상 일하고 나서 추가 운송수금을 가져가는 게 이제 수익금인데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최소한 뭐 12시간 이 정도 일해야죠. 11시간. 그러니까 지금 12시간 일하는 분 기준으로 법인 택시 한 200에서 250 가져가는 게 지금 평균이다라고 앞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50원, 법인 택시 하는 분들은 그게 그걸 거다. 오히려 손님만 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손님 줄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거죠. 그러면 산업금을 오르지 못하게 좀 동결시키고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요금 인상을 뭐 하더라도? 그게 지금 서울시나 택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그게 아니면 택시 요금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산학금을 올리지 않으면 요금 인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억지로 산학금을 이걸 동결시킬 방법도 법적으로 없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택시 사업주들의 이제 운송 수지 문제잖아요. 2017년 3월 그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대당 하루에 33,000원의 운송 경비가 절감됐어요. 연료비가 많이 30% 정도 내려서 그렇거든요. 연료비가 내려서. 그래서 뭐 운송수지 경영이 악화돼서 요금을 올려달라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 그럼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께서는 지금 72,000대가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36,000대,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이게 택시 기사들의 복지라든지 뭐랄까요, 생계에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너무 많다, 선진국 대비해서. 당연하죠. 감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그래요? 지금 감차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도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 감차 정책을 펴면서 유상 감차를 도입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상 감차? 택시 면허를 줄 때는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불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택시가 넘쳐나니까 한 대당 시민의 세금으로 한 1억씩 돈을 주고 사서 유상 소각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사서 소각시켜버리는 감차 방법. 근데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는 요 유상 감차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무상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요? 지금 개인 택시는 3부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 택시도 한 3부제나 4부제 해버리면 노동시간도 줄고 소위 실차율, 공차율도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거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근데 법인 택시는, 개인 택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인 택시 사업주들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사업주들은 무조건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대씩 나가야 그게 해당되는 산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차가 되거나 부재가 강화되면 돌아다니는 인원수나 택시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산학금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택시 업주 측에서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 택시 쪽은 못 건드리고 있다 이 말씀. 감차에는 동의하신다. 감차해버리면은 시민들 너무 불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 곳도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학금 부담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콜 시스템이나 택시 소위 간이 정류장을 많이 증차시키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노사정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정책위원장님, 2161님 외에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택시요금 인상, 처우 개선 논의도 좋지만 우선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택시업계 분들이 인터뷰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마 청취자들이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우시고 고되신 거 이해하지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긴 못 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승차 거부. 이거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시민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1997년부터 이 서비스지를 높이기 위해서 법이 도입됐는데 이 산학금제가 불법이거든요. 산학금제가 불법이에요? 그러면요. 법령에는 전액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수익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학금이 아닌 전체 수익금을 갖다 주고 이제 고정 월급을 받는 형태가 법이 도입됐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해요. 산학금이 불법인데 그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행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죠. 한번 묵인해 주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예. 그거 산납금하고 이 친절도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다를 따지지 않으면 서로 택시 하는 노동자끼리 경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난폭 운전하고 불법 운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전체 수익금의 과다를 따지지 않고 전체를 갖다가 다 입금시키고 고정월급을 받게 되면 안전한 택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뭔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600원에서 1,500원 정도 올리는 인상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고객들이, 승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